안녕하세요. 라이프노트입니다. 오늘 갖고 온 주제는 이 통찰력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끊임없이 변화하는 시장과 예측 불가능한 사회구조 속에서 우리는 살아가고 있죠. 단순한 정보 습득이나 기술 역량만으로는 경쟁 우위를 확보하기 어려운 시대가 도래했습니다. 성공적인 커리어와 지속 가능한 성장을 이루기 위해 지금 가장 요구되는 역량은 바로 통찰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때로는 사람들이 이 통찰력과 상상력 혹은 뭔가 창조력 이것을 헷갈려 하는 것 같더라고요. 통찰력은 단편적인 사실을 꿰뚫어보고 그 이면의 본질을 포착해서 의미 있는 방향으로 연결하는 사고 능력을 의미한다고 합니다. 복잡한 문제 상황에서도 핵심을 짚고 전략적 판단을 가능하게 하는 것이죠. 결국 통찰력은 단기적인 성과를 넘어 장기적인 성공을 견인하는 핵심 자산이라고도 할 수 있다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통찰력이 왜 현대사회에서 가장 주목받는 성공 요건으로 부상하고 있는지, 그리고 그것을 어떻게 하면 좀 기를 수 있는지, 통찰력이 없는 사람은 통찰력을 어떻게 키울 수 있는지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자, 통찰의 힘. 보는 눈이 달라지면 인생이 달라진다고 하죠. 당연합니다. 통찰력이 생기면 나의 무언가의 전 감각적인 센스가 좀 늘어난다라고 보면 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현대사회는 정보의 홍수 속에 살고 있죠. 스마트폰만 켜도 수천 개의 피드가 밀려오고요. 결정은 빠르게 내려야 하고 관계는 끊임없이 얽히고 얽힙니다. 이럴 때 필요한 것은 지식이 아니라 본질을 꿰뚫어보는 힘, 통찰력입니다. 한국심리학회에서는 직장인 1000명을 대상으로 하는 설문조사를 했는데요. 자기 성찰을 자주 하는 사람들은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연봉 만족도가 1.7배 높았고 삶의 전반적인 만족도는 2배 높아졌다고 하네요. 그러니까 뭐 이게 설문조사에 그칠 수도 있는 거지만 어쨌든 간에 직장인 1000명으로 대상으로 해봤을 때도 자기 성찰을 자주, 그리고 자기 마인드 컨트롤을 계속 한다라는 거죠. 계속적으로 자기 삶을 바라보는 눈을 키우는 사람은 연봉이나 삶의 전반적인 만족도가 커진다라는 거죠. 자산과 연결된 성공이 꼭 아니더라도 통찰력이 높은 사람들은 전반적으로 삶에 대한 이해도가 높습니다. 어떠한 현상에 대해 끊임없이 관찰하고 연구하고 반성하기도 하면서 발전적인 자신이 되도록 유도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은 말로만 하던 바로 그 보는 눈이 달라야 된다. 이 보는 눈, 통찰에 대해서 자세히 이야기해 볼까 합니다. 대체 통찰력이란 무엇인가 생각을 해보면요. 심리학자들은 통찰을 다음과 같이 정의한다고 하네요. 겉으로 드러난 현상을 넘어서 근본 원인과 구조를 직관적으로 파악하는 능력.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표면이 아니라 본질을 꿰뚫어보는 능력이라고 합니다. 뭐 예를 들어서 아이가 갑자기 짜증을 낸다. 그러면 그냥 일반 사람들 같으면 그냥 성격 문제야 라고 넘어갈 수 있는 것을 통찰력을 키우면 통찰 있는 부모는 어떻게 본다? 오늘 유치원에서 힘든 일이 있었나? 아이한테 친구에게 무슨 일이 있었는지, 친구의 뭐 화가 있었는지, 아니면 친구의 혼나는 장면을 봤는지, 아니면 선생님을 통해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등 유치원에서 무슨 힘든 일이 있었는지를 물어보는 거죠. 뭐 회사에서도 일맥상통합니다. 회의에서 누군가 비협조적이다 하면 우리는 보통 일반적이다라고 하면 저 사람 왜 저래? 보통 성격으로 바라보는 거죠. 그 시각을. 하지만 조금 통찰력을 키운 사람은 혹시 이 안건에 대해 불안을 느끼고 있나? 뭐가 불안하고 무엇이 불만이고 무엇을 개선하면 좋길래 말을 안 하고 저렇게 비협조적일까? 아니면 왜 화가 나 있는 거지? 라고 생각할 수 있다는 거죠. 즉 같은 상황을 다르게 보는 눈, 이것이 통찰의 표현이라고 합니다. 같은 상황, 현상, 사물 등을 보면서 다르게 생각할 줄 알아야 되고 다른 해석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긴다는 것이죠. 이런 능력들이 누적되어 흔히 말하는 통찰력 깊은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닐까요? 그럼 어떻게 통찰력을 키울 수 있을까? 첫 번째,
하루 5분 나를 관찰하는 시간을 갖자. 이것은 메타인지 훈련에 속하는데요. 우리는 대부분 생각하며 살고 있다고 믿지만 사실은 생각을 하는 게 아니라 반응하면서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인지를 해야 합니다. 스탠포드 대학 연구에 따르면 자신의 생각을 관찰하는 습관이 있는 사람은 문제 해결력과 정서 조절 능력이 30% 이상 높았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이것도 연구긴 하지만 얼마나 긴 세월 동안 몇 명을 상대로 연구를 한 건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간에 자신의 생각을 자신이 인지하면서 계속 관찰하는 겁니다. 그것조차 일반인들은 잘 못하죠. 그런데 조금 깨어난 사람 아니면 배우고 싶은 사람, 통찰력을 키우고 싶은 사람들은 자기를 스스로를 관찰하는 거죠. 그리고 이것이 습관화되어 있는 사람들을 말을 하는 겁니다. 그런 사람들은 일반 사람들보다 결국 정서 조절 능력이 30% 높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키우는 방법은 실천하려면 하루에 5분 다음과 같은 문장을 적어보면 될 것 같다라고 하네요. 오늘 내가 가장 강하게 느낀 감정은 무엇이고 왜 그렇게 느꼈을까를 하루에 5분씩만 계속 문장을 적어보면 이게 관찰 회로를 활성화시키고 통찰력을 키우는데 큰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메타인지 훈련이라고 해서 메타인지를 모르시는 분이 계시는데 쉽게 말하면 자신의 인지 과정에 대해서 조금 한 단계 높은 시각에서 관찰, 발견, 통제하는 정신작용을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결국 메타인지가 높은 사람은 자기를 성찰하고 관찰할 수 있는 능력이 높다. 결국 이것이 높다라는 것은 통찰력이 높다라는 것을 말을 한다고 하네요. 그럼 어떻게 통찰력을 키울 수 있을까? 두 번째로는 내 자신에게 왜를 3번 이상 묻는 습관을 들이자라는 겁니다. 왜는 단순한 질문이 아니고 무엇인가 깊이 파고드는 도구와 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도요타의 문제 해결 기법인 5Y 기법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왜를 반복하다 보면 문제의 뿌리에 도달할 수 있다. 이것은 이제 도요타, 우리의 모터 회사죠. 자동차 회사 도요타 아시죠? 이 자동차 회사 도요타 회사에서 고안된 기법이라는데 항상 생산하는데 문제가 생길 때는 5번, 그러니까 5가지가 아니고 5번은 왜 그런지를 물으면서 그 문제에 대해서 해결하는 방법, 해결력을 키우는 이런 방법이라고 하네요. 이런 방법에서 고안된 기법이라고 합니다. 어쨌든 간에 핵심은 토요타가 핵심이 아니라 결국 왜라는 것을 계속 끊임없이 묻는 습관을 키우라는 겁니다. 예를 들면 요즘 너무 피곤해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한 번 더 묻는 거죠. 왜? 일이 너무 많아서 피곤했네. 그럼 왜 그렇게 많아졌지? 라고 생각을 해보면 계획을 제대로 안 세웠나? 라고 하면서 계속 꼬리에 묻는 왜라는 생각을 하자라는 겁니다. 이것이 되게 단순해 보이지만 창의력을 그리고 통찰력을 키우는 방법 중에 하나일 수가 있는 게 계속 뇌를 쓰게끔 계속 생각하게끔 만들어준다는 거죠. 꼭 날씨 이런 거 사소한 것뿐만이 아니라 큰 문제더라도 내가 무엇인가를 회사에서 프로젝트를 만들어서 하다가 실패한 경우 왜라는 것을 계속 물으면서 끊임없이 물으면서 그 과정 한 과정을 넘어가다 보면 결국 해결 방법에 도달할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것이 습관화가 되면 바로 통찰력으로 이어진다라는 거죠. 능력이. 그러니까 왜에 대한 통찰들이 결국 내 행동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나의 행동을 바꿀 수 있다. 그런 겁니다. 세 번째로는 내가 아닌 시선으로 바라봐야 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관점을 계속 바꿔서 관점을 전환할 줄 알아야 되는데 이런 관점 전환 훈련을 하자라는 겁니다. 통찰은 한쪽 눈으로 보여지는 것이 아닙니다. 보이지도 않고요. 다른 사람의 시선으로 바라보는 습관이 결국 통찰의 깊이를 만든다라는 건데요. 다른 사람의 시선으로 바라본다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또 역지사지의 능력일 수도 있겠네요. 콜롬비아 대학 연구에 따르면 4주간 상대방 입장에서 글쓰기 훈련을 한 참가자들은 통찰력 테스트에서 35%나 향상된 점수를 기록했다고 합니다. 역지사지, 말 그대로 상대방 입장에서 생각해보는 연습을 해보자라는 겁니다. 그러면 그 사람의 시선으로 또 그 현상이나 사물이 보일 거고 그러면 내가 생각하지도 못한 또 다른 결과에 도달할 수 있는 통찰력을 키울 수 있다는 거죠. 갈등 상황에서 다음 문장을 적어보고 생각해보세요. 그 사람이 왜 그렇게 말했을까?
그 입장에서 보면 어떤 감정이었을까? 역지사지죠. 이것은 괜히 나온 말이 아닙니다. 어떻게든 도움이 되는 말들입니다. 결국 다른 사람의 입장에서 그 사람이 왜 그렇게 말했는지 입장을 생각해 보면 통찰력을 키울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또 하나, 덜 보고 대신 깊게 보기. 이것은 정보의 다이어트화라고도 불리우는데요. 너무 많은 정보는 오히려 생각을 얕게 만드는 독이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뭐 요즘 영상이나 쇼츠 같은 뭐 틱톡이라는 이렇게 작은 영상들, 자극적이면서 짧은 영상들을 매우 많이 봅니다. 그 짧은 영상 그리고 짧은 시간 안에 다양한 영상들이 뇌로 들어오면서 다양한 정보들이 얕게 오는 거죠. 그럴 바에는 아예 쇼츠를 보지 말고 다른 책이나 아니면 내가 보는 뭐 강연이나 이런 것들을 하나 찾아서 하나씩 보고 대신에 깊게 그것을 조금 자세히 한번 보고 말자라는 거죠. 정보를 너무 많이 뇌 속에 넣지 말자라는 거예요. MIT 연구에 따르면 하루 3시간 이상 SNS 사용하는 사람은 통찰력 문제 해결력이 평균보다 40% 낮게 나타나는 연구 결과가 있다고 하네요. 이게 뭐 이런 연구는 굉장히 무수히 많습니다. 꼭 MIT뿐만이 아니라 SNS, 뭐 컴퓨터, TV, 아이랑의 상관관계도 있고 아이의 뇌의 발달에 대한 뭐 어른들의 기억력에 대한 상관관계 뭐 문제 이런 것도 있고요. 결국 뭐 SNS, TV, 영상 이런 것들은 통찰력뿐만이 아니라 사실 사람의 뇌를 계속 죽이는 일이기 때문에 그냥 많이 핸드폰, TV를 많이 보지 말자, SNS 많이 보지 말자, 딱 시간만 정하고 정해진 시간만큼만 하자라는 겁니다. SNS를 줄이기가 어렵다면 앱 제한 기능 활용해서라도 한 번씩 해보세요. 꽤 도움이 될 겁니다. 그리고 테드 강연 같은 거 하나씩 보고 그 내용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리고 노트로 한 번씩 작성해보는 겁니다. 노트로 작성하라는 게 뭐 한 페이지를 꼭 빽빽히 적으라는 게 아니고요. 2줄, 3줄 쓰더라도 그 테드 강연에 인상 깊었던 거 아니면 그 사람의 말에 기억에 남았던 거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씩 적다 보면 적은 것만으로도 내 뇌에 기억이 남고 그 기억에 남은 것을 생각하게 된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 통찰력이 올라갈 수밖에 없는 거죠. 무조건 내가 가진 정보를 삶에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꾸준하게 생각해 보게끔 해야 된다라는 게 핵심 요소인 것 같아요. 그래야 통찰력이 올라갈 수 있다라는 겁니다. 5번째로는 자연과 침묵. 이게 무엇이냐? 생각의 빈 공간을 만들라는 겁니다. 우리는 지금 정보의 바닷속에서 살다 보니까 너무 많은 자극 속에서 살고 있습니다. 때로는 너무 어지럽고 때로는 너무 우울하기도 하고 때로는 너무 즐겁게 하기도 하고 이 정보의 바다가 사람의 뭐 마음, 기분까지 아주 그냥 자극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하지만 통찰은 자극이 아닌 빈 공간 속에서 탄생한다라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유타대학 심리학 실험에서는 3일간 스마트폰 없이 자연 속에 머문 참가자들의 창의적 문제 해결 능력이 50% 이상 향상되었다는 그런 연구 결과도 있네요. 매일 10분씩 스마트폰 없이 산책을 해보십시오. 그리고 아무 생각 없이 걷는 게 그렇게 좋다고 합니다. 창의력, 통찰력을 키우는 데 있어서 말이죠. 혹은 주말마다 1시간 이상씩 디지털 디톡스를 해보세요. 디지털 디톡스는 결국 뭐 SNS나 TV, 뭐 영상, 유튜브든 뭐 핸드폰이든 이런 것을 멀리하고 보지 말아라는 겁니다. 네. 이렇게 3가지를 해보면 쉽게 말하면 거의 뭐 영상에 가까운 건데 명상에 가까운 건데 명상을 해보고 오히려 눈 감고 산책을 해보고 숨을 크게 들이쉬어보고 이런 게 더 생각에 도움이 되고 이런 것들이 쌓이면 통찰력을 키우는 습관에 도움이 된다고 하네요. 자, 객관적으로 볼 수 있는 시야를 갖게 만들어주는 것은 어떻게 보면 산책의 효과일 수 있습니다. 이미 증명된 바도 있는데요. 스티븐 잡스 같은 유명한 이제 회사 CEO 창업자는 지금은 돌아가셨지만 매일 산책을 하면서 중요한 결정을 내렸다고 하네요. 그는 산책 중 통찰을 얻는 능력에 대해서 자기 생각을 외부에서 보는 듯한 경험을 한다고 표현하기도 했다고 하네요. 그러니까 유체 이탈이라도 한 듯이 자기를
자기 내면에서 보는 게 아니라 유체 이탈을 해서 제3자의 입장에서 완전 본다라는 거죠. 그럴 때 때로는 중요한 결정을 잘 내릴 수 있고 해결 방법이 떠오른다라는 의미인 것 같습니다. 저희 한국에서도 대한민국 회사에서도 또한 비슷한 사례가 있네요. 카카오라는 회사의 김본수 의장님은 이렇게 말씀을 하셨네요. 고독한 산책이 없으면 중요한 결정을 내릴 수 없다라는 말을 한 적이 있다고 합니다. 그만큼 주요한 회사의 창업자 CEO들, 결정자들은 때로는 고독한 산책을 하면서 중요한 사안에 대해서 결정을 고려하는 것 같아요. 그 이유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그렇겠죠. 객관적으로 볼 수 있는 효과. 이것도 어떻게 보면 통찰력이 높은 사람들이 할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일 것 같아요. 통찰을 자주 얻는다고 응답한 국내 설문조사에서 봤더니 통찰을 자주 얻는다고 응답한 사람들은 이직 만족도와 성과 평가에서 각각 30% 이상의 높은 수치를 기록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통찰은 항상 해야 되는 것 같아요. 아무 생각 없이 사는 사람들이 많죠. 요즘 사회에서는. 네. 이것은 나쁘다 좋다라는 것을 떠나서 무엇인가 우리가 지금 경쟁사회, 현대사회에서 그리고 자본주의 사회에서 그리고 무엇인가를 내가 계속 끊임없이 평가받고 평가해야 되고 결정해야 되는 이런 끊임없는 경쟁사회에서 살아남으려면 통찰력이 있어야 되죠. 그런데 그런 통찰력을 안 키우고 계속 아무 생각 없이 산다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나중에 자신을 굉장히 불행하게 만드는 그런 방법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지금이더라도 통찰을 자주 얻고 키우는 사람이 되도록 본인 스스로가 변하고 노력을 해야 합니다. 착각하는 게 하나 있는데요. 통찰은 저 사람이 갖고 있는 특유의 번뜩임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아닙니다. 통찰은 습관이라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통찰력을 천재 영역으로 생각해서 착각을 합니다. 하지만 연구는 앞서 말한 모든 연구들이 말을 해주고 있죠. 통찰은 선천적인 능력이 아니라 의식적인 질문, 깊은 생각, 조용한 시간에서 나오는 훈련의 결과입니다. 매일 5분 나를 관찰하는 일기를 써보세요. 중요한 일이 생기면 왜라고 3번 물어보시고요. 하루 한 번쯤은 스마트폰 없이 10분 이상 꾸준히 걷는 연습을 해보십시오. 우리는 결국 보는 만큼만 이해하려고 하고 이해가 되고 있죠. 보는 만큼만 보면 안 됩니다. 그리고 통찰은 세상을 다르게 보게 만드는 눈을 만들어주고 어떠한 문제를 다르게 해결할 수 있는 창의적 능력도 키워준다라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